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최예린입니다. ESM은 공식 출범했지만 스페인이 아직까지 구제금융 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상 1980선을 사수하지 못하고 오래간 만에 1970선대에서 종가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1970선대 의미를 두기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술적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코스닥은 그러나 여섯째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은 팔았지만 코스닥만큼은 사들였고 투신권 역시 오늘 코스닥에 함께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540선 코스닥 종가상 뚫어냈을까요?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아래의 답보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EU 재무장관 회의와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한 뒤 1970선까지 밀린 후 1980선을 회복하면서 혼조세를 이어갔는데요. 11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이번 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0.14% 하락하면서 1979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세를 늘렸던 외국인 종가 기준으로 924억 원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550선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6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0.49% 하락하면서 54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97억 원 매수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이 140억 원 매도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개장했습니다. 한일 통화스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환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마감 기준으로 1원 30전 내리면서 1110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07% 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0.42% 하락세를 보이면서 2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는 닷새째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 이상 빠지면서 주당 3,500원씩 내줬고요. LG화학이 3.50% 하락하면서 31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 이상 상승하면서 96,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는 약 보합세를 이어갔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63% 약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90%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파라다이스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19,4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2%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SM과 서울반도체 역시 1% 이상 빠지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42%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CJ ENM이 3% 이상 빠지면서 35,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요? 1.74% 하락하면서 62,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에 힘입어 운송주 주가가 동반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한항공이 0.63%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한진해운홀딩스가 3% 이상의 상승세로 6,77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주항공주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나로호 자체 발사 발언으로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양 ENG가 3% 이상 상승하면서 7,2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비추로테크도 3% 이상의 급등세, 세트레가이 역시 1% 이상의 상승세로 26,2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노인복지 테마주들이 문재인 대선 후보의 복지국가 5주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비오스페이스가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당 560원씩 올랐고요. 인포피아도 4.95%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세움메디칼 역시 1.67%, 솔고바이오도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모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새만금 관련주들이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캠프 내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무엔지는 14.95%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요. 동우도 3% 이상의 상승세, 대우AL도 눈에 띕니다. 14.98%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철도 테마주들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북방경제 및 대륙철도 발언에 동반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ITI가 14.84% 상한가, 대우AL과 리노스, 세명전기, 한국종합기술 모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응성 게임즈가 팡 시리즈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상한가에 육박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14.89% 상한가 나타내며 주당 510원씩 오른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싸이 테마주인 DI가 상한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4.87% 상한가를 보이며 주당 1,120원씩 오른 모습으로 8,650원의 종가 기준 마감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급락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는 4.86% 상승하면서 92,8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10월 9일 한글날 우리 종가 코스피 기준 1979.04입니다. 9월 중순에 미국 Q3 모멘텀으로 2,000 훌쩍 뛰어넘었던 코스피가 이후에 한 번도 21선을 깨뜨린 적이 없었고 종가상 1970선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종가상 1970선, 21선도 확실하게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나가보죠. 오늘은요 삼성증권으로 가서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국인들 선물 사고 프로그램 힘도 조금 있었는데도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이 연일 랠리를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Q3 발표 이후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지를 못하고 좀 횡보 내지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라든지 좀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피 지수 자체 횡보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 자체가 ECB라든지 FRB에서 나온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레벨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1950 정도에서는 좀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장세 성격이 여전히 좀 종목 장세다라는 점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나 주도업종이 부각되기보다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그리고 이런 민감주와 방어주 간의 이런 기계적인 순환매 내지는 로테이션이 지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 역시도 좀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는 좀 빠져봤자 1950선 정도이지만 어쨌거나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개별주를 잘 보는 게 수익을 더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국면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제 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을 조금 교체 매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주도 섹터도 딱히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소형주의 랠리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성장성이 부각된 이제 개별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좀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한 2주 가까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순환매를 좀 염두에 둔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중소형주보다 좀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업종으로는 정유와 타이어 업종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지수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제한적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0선 아래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2주간 중소형주가 이미 랠리를 보이지 않았느냐, 고평가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보는 게 오히려 순환매 측면에서 맞다. 타이어와 정유까지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님 전략이었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 듣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외국인들이요, 옵션 만기 이틀을 앞두고 선물을 어제와 180도 다른 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어떤 식의 매매였는지요? 수급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대신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많이 매수를 하고, 일단은 현물 같은 경우에 약간 매도를 좀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중국 증시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하방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중국 증시 자체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요.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1.8%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약간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했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중국 증시 같은 때 일단 소매 판매, 소매업체 불부진을 조금 들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1.8% 정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만큼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정도 떨어진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은 좀 상승하는 모습, 중국 증시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조금 엿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그만큼 3분기 어닝 시즌 부진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일단은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코스닥과 잠시만 비교해서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을 할 때 거래량 자체가 지금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세다고 좀 엿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붙는 반면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약간은 저는 조금 상방 쪽에 좀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한번 보시더라도 낙폭과대 종목들도 괜찮다. 코스피 쪽에서는 그런 종목군 위주로 차츰 한번 관심 종목으로만 일단은 한번 등록해 놓으시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왜 이렇게 21선까지 빠졌나 걱정하시는 분들, 하지만 거래가 줄면서 좀 하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때 경기민감 대형주 모아가는 것도 관심 종목 편입 정도까지는 괜찮은 시점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였던 특징주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닝에 휘둘린 종목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대선 후보들 이제 공약 관련한 테마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복지 테마라든지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새만금 테마 같은 종목군 많이 올랐죠. 하지만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분은 철도 테마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도 테마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조금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체가 일단은 대륙철도를 연결해서 복합 분류망을 구축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적 지금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모든 후보들의 공통적인
종목군을 좀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명 중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 후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복지주라든지 아니면 교육 그리고 고용주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안 낫겠나.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했는 거는 철도 테마주고요. 그래서 리노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노스 같은 경우에 같이 우리가 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요.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모여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만에 발사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을 꼭 한번 착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에 좀 유념하시는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본다면 일단 NC소프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일단 야구단도 뭐 창설이 되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로 대표되는 회사죠. 하지만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안에 이유를 한번 따져보신다면 일단은 블레인드 소울이라는 새로운 신작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 부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NC소프트가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이 모바일 게임주죠. 거기에 대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PC게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근성 자체가 지금은 떨어지는 사업에 조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의 일시적인 하락인 것보다는요, 저는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매출처 자체가 지금은 사업을 장악하기 전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 NC소프트 열어두셨고 리너스는 일단 차트상 일단 매물대 조금 걸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 수익 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분의 전문가에게 미리 한번 전수받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주대용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하래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내일 종목 살 때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요. 내일 어떤 종목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미리 드려봤습니다. 주대용 대리님은 코스피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시고 김관수 과장님께서는 실적 개선주 중심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주대용 대리님은 옵션 만기를 겨냥한 변동성 전략이 어떤 주식을 살 때 꼭 필요한 기준이라고 꼽고 있고요. 김 과장님은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가가 종목 살 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곧바로 김관수 과장님의 종목을 보면 S1이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대용 대리님은 다음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결과는 미리 확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이유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대용 대리님은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다. 주식 사는 것보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때 QE3 하고 나서 지금 거래 일수를 한 15거래일 이상을 지금 20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중심선을 2000선으로 보고 있고요. 밴드 상단은 2020선, 그 밴드 하단은 1980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금일 또 종가상으로 1980을 살짝 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뭐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1980선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붙어도 되는데 1980 아래서는 그래도 조금 매도 플레이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3차 양적 완화 이후 선물 지수가 한 265선에 지금 포진돼 있었는데요. 금일도 한 263.5인가요? 7까지 올라가다가 좀 다시 대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지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네요. 상해 지수 같은 경우 2000을 살짝 깬 이후 중추절 이후 2100선까지 반등을 줬는데요. 1차적으로 봤을 때 2200, 23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2000선이라는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경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추절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중국 쪽에서도 뭔가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어제는 사실 조용했었는데요. 네, 어제는 오히려 좀 밀리면서 국내 네. 시장을 한번 하락으로 밀었었는데요. 금일은 조금 일단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지급 준비율 그런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나.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QE3를 썼기 때문에 히든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일단 G1과 G2의 좀 다른 느낌. 항상 보면 서로 엇박자를 좀 내는 그림이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이 꺾이면 중국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 얘기가 뭐 가장 안 좋게 피크를 쳤을 때 오히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사실 뭐 유럽 얘기도 많은데 요즘에 유로화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유로화가 1.31달러 이상을 한번 치고 올라가더니 1.3을 좀 깨고 내려오고 1.29에서 지금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죠. 1.3을 지금 상향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평균이 1.27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또다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로존 뭐 빅3 국가죠.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뭐 1.5% 이상 뭐 이렇게 쭉쭉 당겨주고요. 또 빠질 때도 1.5% 이상 좀 빠져주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은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 변동성을 확 줄여놓는 그런 전략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를 겨냥한 그런 프로그램 물량을 손에 쥔 그 외인들이 어느 정도는 선물 계약수를 한 3,000에서 4,000 계약 갖고도 지금 논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봤을 때 1980선을 저는 어떻게든 지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980을 깨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이 선물에서 좀 물량을 내놓는다 싶으면 일단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번 만기는 조금 조용히 지나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61선과 이격이 조금 괴리도가 좀 큰 상태로 벌어져 있습니다. 1920선 아래 61선이 포진되는데요.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기간 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격 조정도 한번 예상해 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1980선을 좀 깨졌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5일선이 좀 밀리고 21선이 이제 올라와서 거의 한 내일 정도면 만날 것도 같거든요. 오늘 물론 1980은 깨졌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위로든 아래로든. 예. 저는 2000선에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응축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그쵸. 이제 2020을 돌파할 때는 상승 에너지가 크다고 보고 1980을 깰 때는 이제 하향 에너지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16거래일 정도 이상을 2000선에서 매수 매도가 공방을 펼쳤기 때문에요. 네. 파생 쪽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죠. 지수를 갖고 노는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일 횡보가 길었다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누군가는 매도를 많이 쌓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분출됐을 때 한 방향으로 추세가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80을 내일 갭으로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밴드 상단까지 간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단타 입장에서 조금 단기적인 거래를 취하다가 2020선을 돌파할 때는 지수 관련주를 조금 배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서요. 2020선 돌파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10월 10일이고 옵션 만기일 하루 남는 D-1일이 될 텐데 그때 이제 기술적으로도 뭔가 방향성이 임박한 신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관수 과장님의 주식 살까요에 대한 해답 왜 그렇게 주셨는지 알아보죠. 실적 개선주 중심의 차별화 전략 맞는 것 같아요. 오늘 NC소프트 이렇게 급락하는 걸 보면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정책 이벤트는 웬만큼 다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이제 기대감에 의한 상승보다는 다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관망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관점이고요. 현재 모멘텀이 공백기인 이 시점에서는 역시 실적 개선주 중심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뭐 최근에 들어서 엊그제 있었던 그 ESM의 그 뭐 공식 출범이라든지 혹은 뭐 유럽 재무장관 그 회의가 이제 어제 오늘 이틀 거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이런 이제 정책적인 이벤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발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될 텐데요. 그러한 것이 이제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당 기간 지금 2000선과 1900선 사이에서의 그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금 거의 한 달째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음봉을 자주 그리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을 좀 심어줄 수 있을 만큼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사실 그 21선을 일봉상으로 깨고 오늘 내려간 부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으로는 아직 그 추세의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그 우려 섞인 그 우려를 잠시 좀 불식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좀 보게 되시면 월봉상 아직도 지금 추세는 좀 살아 있고요. 현재 뭐 이렇게 빨간 양봉들을 그리면서 4달째 끌어올려놨던 것을 잠시 좀 쉬어가는 눌림목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좀 판단을 해보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는 하겠으나 실적에 받쳐주는 그 업종이나 그 종목에 관해서는 굳이 그렇게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적으로 변수도 있잖아요.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이제 목요일 날 금리 인하될 거라고들 많이 얘기하네요. 네, 일단은 뭐 의견은 분분한데요. 사실은 뚜껑은 열려봐야지 아는 거고요. 현재 옵션 만기도 사실은 그 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으나 지수가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흐른 가운데 어느 특정한 좀 방향성을 정해주기보다는 어쨌든 그 실적장을 기대하고 다소 좀 관망적인 위치에서 좀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큰 변동성보다는 앞서 이미 노출됐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이미 그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큰 변동성보다는 다소 좀 차분한 만기일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서 말씀하셨던 금리 부분도 현재 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만큼의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악조건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급격하게 그렇게 금리를 내리면서 또 한 번에 시장을 시장의 금리를 변동시키는 것보다는 다소 좀 관망적인 자세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또 마지막 남은 그런 금리 인하 카드를 자꾸 이제 써버리면 나중에 또 카드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 기준 역시 조금 맥이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주대영 대리님은 옵션 만기를 겨냥한 변동성 전략이라고 주셨네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예. 변동성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한번 생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준으로 이제 1980선이죠. 1980선을 돌파할 때 1박 2일로 좀 따라잡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살펴보는 건데요. 좀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 컴퓨터죠. 애플의 지금 차트인데요. 지금 61선과 오랜만에 조우한 모습인데요. 재밌는 건 이렇게 애플이 밀리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등을 준다라는 거죠. 꼭 악재가 누군가한테 호재가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애플 컴퓨터 지금 61선을 깨고 지금 내려가 있는 그림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이었죠. 135만 5천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141만 원대에 있는 전고점이죠. 최고점까지도 한번 어느 정도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인데요. 일단 지수를 너무 견인할 수 있는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외에 많은 종목들이 조금 안 좋다라는 점이죠. 1차적으로 볼 때 제가 볼 수 있는 건 정유화학 섹터 쪽인데요. 그렇다면 좀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100불을 살짝 찍고 나서 그냥 쭉 빠져왔고요. 지금 90불 밑에서 지금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LG 화학 같은 경우가 조금 문매를 맞은 게 사실인데요.
LG화학도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 좀 한 5% 이상, 이거 죄송합니다. 다른 예, 나오고 3.5% 있는데, 정도. 예. 3.5% 정도 하락하면서 좀 어느 정도 빠진 모습이 있는데요. 호남석유와 거의 비슷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호남석유와 같이 좀 많이 빠졌다는 점이죠. WTI가 90불을 그렇게 한 번에 깨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90불만 살짝 돌파해준다면 이렇게 좀 낙폭과대됐던 정유화학 섹터들이 1박 2일로 어느 정도 시세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고요. 애플이 좀 더 빠지면 삼성전자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청개구리 같은 두 종목이 같은 듯 좀 다른 섹터니까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WTI 보고 있다 90불 좀 돌파할 때 과감하게 한 1박 2일로 정도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세팅해 놓으면은 좀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큰 전략은 없고요. 좀 지수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사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일단 2000선, 심리적인 저항 라인 2000선에 좀 밀리긴 밀렸습니다. 그럼 밀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에는 지금 모멘텀이 부재한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불붙이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정유화학 섹터하고 삼성전자 놓고 보시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중소형주 잘 가는 거 들어가는 것보다 이왕 뭐 1980도 이렇게 살짝 깨진 이상, 예, 뭐 유가도 다시 이제 올라온다고 보고 낙폭과대 정유주 들어가는 게 짧게 치고 빠질 때는 더 나올 수 있다. 예, 주식의 가장 호재는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에 있는 게 가장 시세 탄력이 좋은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하고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장 시세 탄력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유화학 섹터들이 그만큼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WTI가 조금만 반등 주면 이제 거의 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이제 활활 타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관수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답을 주셨네요. 근데 요새는 뭐 3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비싸다 해도 뭐 경기 방어주가 경기 공격주 됐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네. 그쪽이 좋아요. 오늘도 뭐 테마 한번 불면 상한가 가고 이러니까 또 그게 하루짜리로 끝나는 법도 별로 없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단순히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이 이전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누누이 지금 강조드렸었던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들을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주, 엔터주, 화장품주를 꼽아드렸는데요. 카지노주 이렇게 해서 네. 꼽아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든든하게 한 군데든 양쪽에서 받쳐주고 있고요. 또 실적도 눈에 보이게 지금 수치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 물론 높은 가격에 지금 현재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는 있으나 현재 이런 흐름들은 다소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조정 구간대에서 횡보하거나 조정하는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성을 좀 갖고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부터 겁을 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수치로 나오고 있는 실적에 나오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수는 지금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시총 우량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정 시에마다 누누이 꾸준히 담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가는 견조하게 흐르고 있고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재차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하고는 상반되게 꾸준히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가운데 주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네. 최근 고점이었던 8월 달에 고점이었던 1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130만 원 선에서 이제는 안착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차트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까도 비교를 해주셨지만 애플 차트를 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20일 추세선을 좀 깨고 내려오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모습은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 펀딩 투자 자금들도 이런 삼성전자와 애플을 번갈아 가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양상이 좀 이런 데서 좀 포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었던 구간대를 이미 지금 돌파를 하고 새로운 지금 130만 원대 안착 여부를 이제 타진하는 구간대를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보수적인 접근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 탄력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구간대로 좀 넘어갔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로 보시게 돼도 어느 정도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강한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최고가였던 141만 9천 원을 8,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 여지를 지금 남겨놓는 구간대에 좀 올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도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차트가 완전히 커플링돼서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간다고 하면 지수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베이스고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수가 하방 쪽으로 조정보다는 상방향으로 움직이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을 좀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일단 코스피와는 별도로라도 실적 때문에 계속 조정 시 사라고 외치셨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스마트폰, 게임, 뭐 화장품, 엔터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역시 이 종목들도 삼성전자 거의 조정 시 사라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얘기를 오래도록 하고 계시지만 네. 중간에 급락했을 때 제가 괜찮아요 여쭤보기도 했지만 어느덧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직시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역시- 그러니까 이제 정유주 사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역시 뭐 실적이 그 주가를 속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는 저도 재차 그때 매수를 조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수치화되어 있고 이미 3분기에 대한 호실적이 4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4분기도 좋아진다. 예, 4분기도 호실적이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모멘텀 플레이 가능 종목들은 반드시 좀 이렇게 노트를 해놓으시고 지수 조정 기간 동안에는 대응이 가능하고 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비싸지 않느냐 얘기 논란이 좀 있지만 4분기 실적까지도 역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역시 플레이가 지수가 코스피가 좀 쉴 때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시간은 뭐 아주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주대영 대리님께 제가 뭘 살까요? 종목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다음을 한번 사보라고.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2위의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온라인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 쪽으로 사업을 좀 다각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악재도 분명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좀 많이 좀 안 좋았다는 점이죠. 그게 좀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주봉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만 원 고점을 찍고서요. 9만 1,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어느 정도 10만 원이라는 지지 라인에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주선이죠. 60주선 1년 평균과 어느 정도 만날 그런 괴리율을 좀 좁힐 수 있는, 이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의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밀리길래 60일선 근처에 있길래 좀 매수해도 괜찮겠구나 했더니 또 종가상에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우상향할 그런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나쁘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11만 8천 원 정도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4천 원 정도를 좀 짧게 제시해 드리는데요.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픈 트라우마가 좀 있죠. 예, 옆에 계신 이제 최예리나 앵커께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그렇게 등극을 하면서 제가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요. 네? 아, 그거하고 주가하고. 네, 그래요. 네. 일단 다음 같은 경우 네이버와 함께 검색 기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조금 요즘은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네. 분명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주봉상에 60주선이는 12만 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11만 8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 10만 4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정유주 얘기하신 거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좀 짧게 살펴드리면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 61선을 터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WTI가 어느 정도 반등하면 이렇게 금일 같은 경우 지수 대비 거의 한 3% 이상 초과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도 그만큼 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내일 같은 경우 뭐 개파락 해준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좀 따라붙어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1선 한 번에 깨기도 쉽지 않고요.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악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V자 반등 정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네.
일단 금일의 급락은 지수를 조금 누르기 위한 그런 페이크 종목 중에 하나로 대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으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학 섹터들이 조금 나타났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예, 개파락 시에는 따라 이제 LG화학은 들어가면 수익이 날 거다. 예, LG화학 같은 경우는 31만 5천 원 밑으로 좀 개파락이 들어오면요. 31만 원까지 열어놓고서 분할 매수한 후에 어느 정도 반등을 일단 33만 원 정도 선, 33만 원 정도가 이렇게 좀 밴드로 좀 제시되고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깨고 내려갔으니까 다시 한번 되돌림이 들어오면 33만 원 정도까지 약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익은 네.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1만 5천 원, 33만 원 플레이 해보자 LG화학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의 추천주로는 다음 설명 들어봤는데 다음번에 농담하실 때는 좀 사인을 웃으시면서 주면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심각하게. 자, 김관중 과장님의 뭘 사볼까요? 주식 이제 종목에 대한 해답으로 S1. 요 종목도 요즘에 신고가 또 뭐 보안 테마. 맞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 네. 불안 심리가 많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종목들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이면에 있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S1이라는 것이 삼성그룹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관련 삼성그룹사의 그 보안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담해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사회적인 불안 심리하고 맞물려서 올해 전체 가입자가 뭐 46만 건으로 작년 대비해서 뭐 한 12% 가까운 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네. 부분도 주가에 이번에 영향을 좀 미쳐준 것 같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증가한다면서 뭐 편의점하고 같이 이제 수혜주로 네, 보안주도 맞습니다.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재미있고요. 일단은 네. 주가가 신고가를 지금 뚫고 계속 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기술적으로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 상승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4분기에 그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설과 함께 삼성 계열사로부터의 그 이제 삼성그룹사로부터의 그 보안 수주 상품 그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선반영이 주가에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6만 원대에서 꾸준히 그 6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었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내년도에 그 있게 될 수주하고 맞물려서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꾸준히 신고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고가였던 7만 1,700원을 찍고 현재 조금 다소 눌림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11선을 그래도 견조하게 지금 받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흐름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주가의 우상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봉과 월봉으로 봐도 강한 그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암시하는 차트들이 기술적으로 좀 계속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차트 모양을 체크를 하시고 또 수급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급의 안정성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좀 더 접근하시기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짧게 7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손절 가격은 21선이 훼손되는 6만 2천 원 정도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선이죠? 61선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사는 거는 내일장 시초가에 그냥. 네. 예, 좋습니다. S1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데 삼성 계열사로부터 보안 수주를 아무래도 같은 그룹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안정적인 사업 구조 갖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지만 내일 시초가에 사면 수익이 더 날 거다라는 가격 설명이 있었어요. 자,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지난주 한 종목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AS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 주대웅 대리님은 삼성 전기를 박스권 아주 그 조만 박스권에서 크게 못 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애플 관련 소송으로 해서 악재를 맞았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갭을 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오히려 박스권을 조금 좁게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 9만 7천 원이 상단으로 제시되고요. 한 9만 3,500원 정도가 하단으로 제시됩니다. 제가 짧게 좀 제시해드렸던 9만 5,400원 손절 라인은 이미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자리에서 팔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겠네요. 예, 지금 약하게나마 조금 하향하고 있는 61선과 좀 만날 그런 확률이 오히려 더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 여기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LG 그룹주들이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꿋꿋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밴드 하단 정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해서 좀 반등할 때 물량을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목표가 부근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노려보는 전략을 취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경우 무조건적인 손절매보다는요,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물량을 조금 늘리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93,500원 아래로 가면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더 실어갔고요. 96,000원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이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터치했지만 오히려 추가 매수할 구간에 왔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건수 과장님의 지난주 종목 현대글로비스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좀 빠졌네요. 예, 좀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요. 일단은 주봉상 차트로 봤을 때는 큰 추세, 상승 추세 흐름은 전혀 훼손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소 눌림목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에 추천드렸었던 이유가 이제 뭐 단기간에는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좀 큰 부담이 없는 구간대이고요. 뭐 앞서서 연초에 현대 기아차의 파업 영향으로 좀 주가가 다소 좀 조정을 받기는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실적과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주가는 목표 가격까지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여전히 보유 관점이고 목표가 26만 원 제시했던 것 바꾸지 않겠다라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AS까지 두 종목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장 이렇게 하라 다이렉트 전략 종목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눌 텐데요.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 김건수 과장님 지금까지 많은 분석해 주셨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말씀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아주 짧게나마. 예. 네. 뭐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소 조금 기회가 안 돼서 이번에 좀 하차를 하게 되지만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좋은 종목과 정보 가지고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하차 아니에요. 예, 계속 승차하고 계시는 우리 주대영 대리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공휴일로 좀 지정됐으면 하고 바라는 1위가 바로 한글날이래요. 오늘 한글날인데 영어 많이 썼던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한글날 보내드렸던 오늘장 내일장 이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